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A는 매수인, B는 매도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이루 체결돼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요. 매도인이 부동산에 이전 등기를 해줘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A의 채권자인 X가 이 채권을 가압류의 청구 채권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와 B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지요. 그리고 해제를 했으니까 부동산 등기도 이렇게 다시 이전이 되겠죠.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때 X가 B에 대해서 가압류 채권자, 이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는 이럴 때 X는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 이 목적물이라는 건 물건을 말하죠.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고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는 민법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X는 B에 대해서도 A에 대해서 한 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자로서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임대인이에요. 부동산을 갖고 있죠. B는 임차인이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전액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금이랑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갖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A는 이제 B에 대해서 부동산 보증금 잔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아직 보증금을 다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X가 이 채권을 가압류의 청구 채권으로 해서 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 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위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서 A와 B 사이에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이제 B는 더 이상 A에 대해서 이 보증금 잔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죠. 결국 임대차 보증금 잔금 채권이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X는 이 채권 가압류를 갖고서 여전히 이 B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너는 여전히 A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잔금 채권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이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나한테 이 보증금 잔금 채권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이때는 해지된 계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X를 이 해지된 계약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이 임대차 보증금 잔금 채권을 가압류한 자이기 때문에 이 가압류라는 것은 이 채권 가압류라는 것은 원인인 법률관계의 처분을 막지 못하고 A와 B가 해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처분하는 걸 막지 못하고 따라서 A와 B 사이의 임대차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게 유효한 이상 잔금 채권은 당연히 소멸된다. 따라서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위 사안에서는 이제 X가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이고 아래 사안에서는 X가 해지된 계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인데요. 이 둘의 결과가 달라지죠. 위에서는 X는 보호를 받지만 아래 X는 보호를 못 받게 되죠. 유사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매도인이고 물건을 갖고 있죠. B가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리고 A가 B에게 물건을 인도했어요. 그럼 이제 A는 B에 대해서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죠. 이 상태에서 A의 채권자인 X가 이 채권에 기해서 이 매매 대금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러면 X는 보호될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가압류된 이후에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 이 매매 대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본 계약이 소멸해 버렸으니까 여기서 발생했던 매매 대금 채권도 이제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X가 B에 대해서 너 A와 A 매매 계약 해제로서 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결국 너는 나중에 내가 A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채권 압류 전무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네가
이 매매대금 채권을 나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학설로는 X를 보호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는 견해도 있고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매매 계약 자체를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는데요. 하지만 판례의 어떤 태도를 보면은 이 매매 계약의 해제가 요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요걸 해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X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게 아니고 둘 사이에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게 법정 해제권이나 약정 해제권이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을 거고요. 합의 해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채권 가압류를 회피하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해제는 유효하고 따라서 X는 B에 대해 이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사람 한번 볼까요? A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됐어요. A는 노동자, 근로자이고 B는 이제 사용자예요. 그럼 이제 A는 B에 대해서 매월 임금 채권을 갖게 되죠. 임금 채권을 갖게 되는데요. A의 채권자 X가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에 기해서 이 매월 임금 채권을 채권 가압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A와 B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서 A가 이제 출근을 안 해요. B한테. 그럼 이제 임금 채권은 발생하지 않겠죠. 이럴 경우에 이 채권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해서 해제가 됐지만 B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B는 X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될 수 있을까가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론이 없이 해제는 유효하고 해제가 유효하기 때문에 가압류에 있던 장래 임금 채권을 소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즉 기존 가압류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집행이 이미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장래 가압류는 무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하는 견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근로계약을 채권 가압류 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지 못하고 계속 근로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인 X는 보호를 받지만 나머지 사안 세 가지 사안에서는 채권 가압류 회피 목적으로 해지가 되었다. 특히 매매 계약이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X는 채권 가압류로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